110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10 대책에서 투자자라면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그런 얘기들은 다 안 할 거고요. 그런 데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또 오늘도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말을 그냥 다 믿고 그냥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취득세 완화해 주겠다고 한 게 거의 뭐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얘기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책에 나온 것들도 거의 대부분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통과될 것인가, 그때 가서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120 대책은 뭐 지금 살펴볼 필요가 전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일단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 통과할 수 있겠냐는 것도 한번 좀 예상을 좀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일단 여소야대 상황이고 뭐 4월 총선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통과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전진단을 나중에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부자들을 위한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민들도 30년 넘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야권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뭐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는 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럼 노도강 지역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에게 큰 호재가 될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도강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들에게 호재가 아니다, 호재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지역 30년 넘은 재건축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재건축을 할 지역이 비싼 지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이제 무조건 다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 허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재건축이라는 건 뭡니까? 용적률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두 끝도 없이 일반 분양을 다 막 허용을 해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럼 결국 재건축이라는 게 뭡니까? 원하면 너네들의 돈을 들여서 재건축하는 거에 정부가 딴지를 안 걸겠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집을 재건축하는데 공짜로 재건축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또 이 생각해보세요. 재건축을 하면 우리 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재건축을 하면 집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집의 가치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맞긴 하나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넣어야 되고 그 많은 돈을 오랫동안 묶어놔야지 나중에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수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수치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10억이라는 현금을 더 내래요. 또는 10억이라는 대출을 받으래요. 그러면서 한 10년 기다리면 이 아파트는 30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이득인 거잖아요. 10억 더 투자해서 10억 더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기다려 볼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10억을 내고 10년간 묵혀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의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도 이걸 괜찮은 사람은 합의야. 야, 우리 10억이라도 넣어놓고 있으면 10억 버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은 나 그런 거 다 싫고 내가 뭐하러 그냥 돈을 10억이나 더 들여놓고 그 기간을 기다려. 그럴 돈도 없고 그럴 여유도 난 없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겠죠. 팔고 나갈 수도 있겠죠.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10억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10억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10년을 기다릴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단지 돈의 여유만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뭐겠어요? 내가 10억을 넣어놓으면 그러면 이게 나중에 또 10억이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드는 곳에 돈을 넣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30년 된 아파트들은 다 호재야 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비싸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그런 지역에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지역,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이 수혜를 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부분도 있습니다. 소규모 단지들이 의외로 굉장히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 사실 투자자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규모 단지들 찾기도 어렵고 그렇게 합의가 잘 진행돼가지고 되는 데들을 뭐 내가 알아가지고 어떻게 들어간다, 이것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축 오래된 소규모 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빨리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합의만 잘 된다고 그러면 쭉쭉쭉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 진행돼서 새 아파트가 돼야지만이 투자성이 있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재건축에 동의하거나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나서거나 뭐 사람들을 독려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30년 된 아파트들이 뭐가 있냐 막 이러면서 뭐 또 자꾸 인터넷에 막 나와 있잖아요. 과연 30년 된 것들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 되는 지역, 비싼 돈을 들이고라도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30년이 안 됐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24년, 25년 이 정도 된 애들, 곧 30년이 될 후보군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오히려 더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단지들이 점점 30년이 돼가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변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단지들을 아직 사람들이 별로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단지들이 25년, 26년 되면 뭐 야 우린 재건축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가격도 싸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요가 많고 가격이 싼 25년, 26년 이 정도 된 아파트들을 지금쯤 진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대책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1주택자만 소형 B아파트를 매수할 때만 의미가 있는 이런 내용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뭐 B아파트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든지 본인이 뭔가 더 매수하려고 생각했던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번 대책에서 아무 혜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게 끝이 아닐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규제가 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강세장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세장에 계속 규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규제 나올 때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규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규제를 한꺼번에 세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규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만큼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반대죠. 지금은 조금 풀고 시장 반응 보고 조금 풀고 시장 반응 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이 끝이 절대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또 나올 겁니다. 조금 더 규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언제쯤 나올 건가라고 하고 대책을, 그리고 또 국회 통과 과정을 계속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부동산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계속 조정받았다 또 오르고 조정받았다 또 오르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꾸 매수권 보면 뭐 전세가는 올라가지만 매매가는 절대 안 올라, 뭐 매매가 떨어졌어 막 이런 얘기에 자꾸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1년 단위로 한번 보세요.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어 하는 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가격으로 절대 매수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건 그냥 금액으로 얘기하자면 1년이 지나면 몇 천만 원은 무조건 뛰어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매스컴에 따라서 대중과 똑같이 행동하면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대중의 그 굴레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